자, 첫 번째 문제가 이제 정수의 합을 반환하는 함수를 만들어 달래요. 자, 여기에 뭐 함수명이나 따로 제가 여기다가 이제 뭔가 예시나 이런 거를 표시한 적이 없기 때문에 뒤에 잘 안 보이시면 좀 꺼드릴게요. 자, 여기 안쪽에 메인 함수 안쪽에 적는 게 이제 여러분들의 자유다. 여기에 뭔가 정해진 게 아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이 메인 함수 안에서 함수를 실행을 시켰을 때 리턴된 값이 잘 나오기만 하면 돼요. 자, 일단 n부터 m 사이에 존재하는 정수의 합이라고 하면은 주어진 숫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쵸? 내가 어떤 숫자를 입력을 했을 때 n부터 m 사이에 존재하는 그 합을 반환만 하는 함수를 만들어 주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int m이라는 걸 하나 만들고 int m 에다 m을 하나 만들고 rs라고 하면은 이게 변수 3개가 타입이 int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n에다가 1을 넣을 거고 m에다가 3을 넣을 거예요. 그 다음에 rs에다가는 이제 함수 호출하면서 이제 이 n과 m을 넘겨줘야겠죠. 자, get underbar n to m 뭐 이런 함수 이렇게 만들까요? 그 다음에 m 이렇게 넘겨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printf 하시고 자, %d부터 %d까지의 합 그 다음에 n 넘겨주고 m 넘겨주고 rs 마지막에 넘겨주면은 출력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 함수 만들 때 타입은 int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넘어오는 이제 이 값이 보시면 지금 다 정수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받아주면 된다. 4개 변수를 써서. 자, int sum을 하나 만들고요. 기본 값은 0을 줄 거예요. 그 다음 포문 통해서 반복문을 다 돌리면 되겠죠. int i는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요? n부터. 그 다음에 i가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이 반복문은 계속되면서 sum에다가 계속 i의 값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죠. 자, 이거 다 끝나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에 리턴에다가 이렇게 sum을 넣어주면 된다. 실행을 하면은 1부터 3까지 합은 6이다 하는 거. 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하실 때 이렇게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뭐 10도 넣어보고 30도 넣어보고 하고 실행했을 때 잘 나오면은 성공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예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안 만들어도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함수 잘 만들고 리턴 잘 해서 마지막에 그 값만 출력만 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건 예시예요. 제가 풀어낸.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생각하는 대로 잘 나왔으면은 그게 정답이 맞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또 가져올게요. 자, n부터 m 사이에 존재하는 이제 소수의 합. 자, 요거 할 때는 다른 거 필요 없이 우리 소수 판별기 만들어 놓은 거 있죠? 그거를 일단 가져옵니다. 어디다가? 여기 상단에다가. 얘가 소수인지 아닌지 우리한테 알려주기 때문에. 자, 알려주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하면 되는데, 자, 어떻게 구현을 할까? 자, int sum이라고 하는 변수 하나 만들고 get 이렇게 한번 해볼까? 너무 길죠? 너무 길어서 짧게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줄 거예요. 자, 보시면은 1하고 10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1부터 10 사이에 존재하는 소수의 합이 되겠죠? 자, 이 중에 소수는 이렇게 되겠죠. 이거를 다 더하면은 17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printf 1부터 10 사이의 모든 소수의 합을 우리가 마지막에 출력을 하면 된다. 자, 그럼 이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줘야겠죠. 타입은 int가 되고 이 안쪽에는 이제
4개 변수를 써줘야겠죠. 2개. 여기서 구현을 하시면 되겠죠. 구현, 이 안쪽. 자, 폼을 통해서 이제 반복을 돌려야겠죠. int i는 어디서부터? n부터. 그 다음에 i는 n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반복을 한다. 자, 그 다음에 int is prime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할게요. is prime number. 이 안쪽에다가 i를 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int is prime에는 뭐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예진님 뭐가 들어올 수 있죠, 여기서? 요 변수에는? 편하게 얘기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은 지금 변수 하나가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이 변수 우측에 보면은 함수를 호출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죠? 그럼 이 함수를 호출할 때 어디로 가? 여기로 가겠죠. 그럼 1과 10은 이제 요 n과 m에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은 요 n은 뭘로 치환이 돼요? 1로 치환이 되고 여기는 10이에요. 결국에 이 반복문 자체는 뭐야? 1부터 10까지 반복하는 반복문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처음에 1이 들어갔을 때 여기가 조건이 3이겠죠? 1이 10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이 안쪽에는 변수가 하나 세팅이 되어 있는데 변수 오른쪽에 우측에 보면 지금 함수 호출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최초에 i에는 뭐가 들어가? 1이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면 이 1이 어디로 간다? 이게 함수 호출이죠. 여기로 가서 야 너가 소수야 아니야? 라고 물어봤을 때 맞아 아니야로 리턴을 하겠죠. 1과 0으로. 그렇죠? 자, 그러면은 그때 이제 저는 여기다가 조건문 하나 써줄 거란 말이야. 자, is prime. 자, is prime이 요 함수를 들렸다 오기 때문에 내가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그 숫자가 이제 맞아 아니야 1과 0으로 리턴해주기 때문에 이 조건문 안쪽에는 만약에 is prime이 1이다 라고 하면 참이겠죠. 그죠? 그럼 그때 이 안쪽에 들어간 숫자는 참이다 라는 거예요. 그쵸? 그때는 뭐 해주면 돼요? 여기 참이면은 썸에다가 i의 값 넣어주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이 상태에서 리턴 썸을 해주면 된다. 자, 실행 하면은 자, 17 나오죠. 자, 나는 이거 왜 이렇게 나왔는지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정답을 지금 올려드릴 테니까 보시고서 왜 이게 정답이 이거지? 이해가 안 되면은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정답까지는 두 문제 다 올려놨습니다. 했습니다. 자, A부터 Z까지 이제 출력하는 함수를 구현하는 거고 힌트를 보시면 사실 C 언어에서는 이 소문자에는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이 소문자에는 97, 숫자 97의 또 다른 이름이에요. 자, C 언어에서는 이 소문자 A와 97과 같은 뜻이고 C 언어에서 이 B는 소문자 B는 98과 완전히 같은 뜻이다 라는 건데 자, 일단 함수를 일단 위에다가 3개를 만들어야 되는 타입은 void가 되겠죠. 자, 하나 만들고 여기에 버전 2, 그 다음에 3 이렇게 주면 되겠죠. 자, 제일 간단한 방법은 이제 우리가 그냥 배운 대로 A부터 Z까지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까지 하고 줄바꿈 하나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 실행했을 때 일단 뭐예요? 여기서는 A부터 Z까지 출력이 잘 됩니다. 버전 1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안쪽에다가 폼을 하나 쓸게요. 자, 캐릭터 i라고 하는 타입의 변수가 하나 만들어지고 97을 저장합니다. 그 다음에 i는 자, a부터 z까지의 그러니까 97부터 a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숫자가 계속 되겠죠? 여기다가 저는 97 플러스 26을 넣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요걸 합치면 뭐예요? 97 더하기 26은 뭐예요? 123이죠? 자, i의 값은 1씩 증가한다. 그 다음에 숫자를 출력할 때는 이제
%D지만은 이 %C를 이렇게 써주게 되면 서식시장자로 이 97이 문자로 출력이 돼요. 마지막에 다 끝나고 여기는 줄바꿈만 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똑같이 또 다른 이름으로 나오죠. 문자로.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저는 여기다가 이렇게 넣을 거예요. 이 안쪽만 바꿔줄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Z 이렇게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실행하면은 정답 1, 2, 3에 모두 A부터 Z까지 출력이 잘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int라고 하는 이 타입은요, 4바이트이면서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21억부터 약 21억까지 이 int라고 하는 이 변수 자료형에 저장을 할 수가 있다. 값의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128부터 128은 캐릭터 타입의 변수에다가 저장을 하는 거고요. 자, 나는 이것보다 더 큰 걸로 저장하고 싶어, int보다는. 그러면 그때는 long을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short는 요만큼 저장을 할 수가 있고, float은 뭐 이런 거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자, 우리가 지금 출력을 할 때, 자, 캐릭터 C랑 캐릭터 C2랑 해서 이렇게 하면은 얘는 숫자 0인 거예요. 얘는 뭐예요? 그냥 문자죠, 그렇죠? 자, int는 이제 4바이트고 보시면은, 자, int 4바이트, 캐릭터 1바이트, 그 다음에 short 2바이트, 그 다음에 long 8바이트, float 4바이트, 더블 8바이트. 그래서 이제 각각의 값의 범위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내가 요만큼의 값의 범위만 저장할 거라고 하면은 이 타입을 쓰는 게 좋겠죠. 요거에 대해서는 이후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자, 캐릭터라는 거는 이제 문자를 저장한다라고 이제 제가 얘기했는데, C 언어에서 사실 이 문자는 없습니다. 문자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자, 캐릭터에는 1바이트짜리 정수를 담는 변수가 들어가는데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28부터 128까지예요. 실제로 여기에 우리가 문자 A, 소문자 A를 넣었다고 해서 이 문자 A가 저장이 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들어가는 건 97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일단 요거는 한번 더 이어서 해볼게요. 그리고 여기 그게 있어요. 빼놓고 넘어갈 뻔했는데, 보면은 앞에 unsigned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unsigned라고 하는 건 음수 금지예요. 자, 똑같은 int인데 얘는 unsigned가 앞에 붙었어요. 지금 보시면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21억부터 21억까지예요. 얘는 뭐예요? 0부터 42억, 대략 한 42억 9천? 뭐 이 정도 되겠죠, 그죠? 43억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똑같이 이제 int 타입인데 얘는 음수가 안 된다. 그냥 int를 써주게 되면은 마이너스 21억부터 여기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다. 어느 타입의? int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앞에 unsigned를 붙여주게 되면 0부터 뭐 256까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설명을 할 건데, 자,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우리 지금 학원 PC 있잖아요. 네. 그 본체를 뜯어 보면은 이 메인보드라는 게 나오고요. 이 메인보드는 이제 컴퓨터에 있는 여러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네,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를 그 안쪽에 꽂아놓고 그 다음에 뭐 하드디스크도 꽂고 그 다음에 CPU도 꽂고 그 다음 램도 꽂고 그러면은 운영체제가 메인보드한테 명령을 하면은 메인보드는 또 명령을 내립니다. 이 장치들을 통합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자, 하드디스크의 역할을 아시는 분이 있겠죠. 요거를 모르는 분들은 웬만하면 없을 건데 데이터 저장이 영속 저장입니다. 영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컴퓨터를 우리가 지금 껐다가 켜도 데이터가 남아있다라는 거죠. 별 다른 일이 없으면은 뭐 10년도 가고 20년이 가요. 그 다음에 그래픽카드의 역할은 뭐냐면은 복잡한 수학 연산을 담당한다. 자, 원래 이제 이 컴퓨터에서 일은 누구만 하냐면은 CPU만 합니다. 자, CP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애초에 이제 이런 어떤 게임을 위해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근데 이제 컴퓨터에서 우리가 좀 사양이 높은 게임을 돌릴 때 수학 연산을 해야 되는데, 그거에 특화된 기능은 GPU라는 데 있는데, 우리가 공부할 때는 GPU는 생각을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드디스크의 역할은 데이터 저장, CPU의 역할은, 자, CPU를 보면은 보통 펜이 달려 있는데, 펜이 CPU가 아니고요. 그 펜을 치워보면은 조그만하게 칩이 있어요. 걔가 일을 엄청 많이 해서 뜨거워져가지고 그거를 식혀주려고 펜이 달려 있습니다. 얘가 이제 데이터를 처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의문이 들 겁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가 롤이라는 게임을 아시는 분들이 있겠죠? 모르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거를 하드디스크에다 롤을 깝니다. 그러면은 이 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이 롤 안에 있는 데이터 처리 그런 거는 CPU가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까 제가 램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램의 역할은 뭘까요? 자, 우리가 이제 흔히 컴퓨터를 하나 하려고 하면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게임 같은 거를 조금 고사양 게임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램의 용량을 일단 늘려야 된다라고 합니다. 뭐 예전에는 이제 몇 년 전에는 이제 8기가 정도까지만 써도 좋다라고 했지만 요새는 기본적으로 보통은 16기가 이상을 써요, 램을. 뭐 더 많이 쓰면 32기가도 쓰고, 그쵸? 그런데 잘 보면 알겠지만은 얘 단위는 헤르츠라고 해서 이제 초당 몇 번 연산하냐 뭐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하드는 이제 뭐 기가, 테라, 바이트 요건 이제 저장 장치니까 용량을 단위로 하고요. 그리고 아무튼 얘는 뭐 서로 결이 다른 거다. 뭐 하드디스크도 몇 기가야, 램이 몇 기가야라고 하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얘네 둘은 데이터를 저장한다라는 어떤 면에서는 비슷해요. 근데 이제 보면은 하드디스크 같은 경우에 요새 막 1테라, 2테라 뭐 이렇게 쓰거든요. 근데 램은 용량이 작고 하드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커요. 그런데 하드디스크를 1테라바이트에서요 2테라로 바꾸는 데는 금액이 별로 안 나가요. 얼마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램이 뭐 16기가에서 32기가 또는 여기서 64기가로 늘린다?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 그런지 알아야 돼요. 자, 이 램이라는 거의 역할을 알아야 되는데, 자, 하드디스크를 여러분들이 뭐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겉보기에는 다 봤을 수 있겠죠? 요런 거 본 적 있겠죠? 이런 거? 이런 거 하드디스크? 요거를 뜯으면은 요 옆에 모양이 돼요. 이 보면은 지금 CD처럼 자기 디스크라고 해서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기 지금 뭐 전축 같은 게 있죠? 바늘 같은 게 있고. 그러니까 이런 레코드판이 옛날 거 보면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음악이 나오죠. 그거랑 비슷한 원리로 이렇게 바늘이 있고요. 이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받아올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데이터는 오직 이 바늘을 통해서만 뽑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뽑아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빨리 도는 게 좋은 걸까요? 늦게 도는 게 좋을 걸까요? 자, 컴퓨터 속도가 빨라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요. 그러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하드디스크의 속도는 RPM이라고 해요. 분당 회전 속도. 이게 빨리 돌면은 좋은 거다. 여기에 이제 CPU가 있는데 CPU는 누구한테 명령을 받는다? 메인보드.
명령을 받고요. 메인보드는 여러분이 설치한 OS, 뭐 윈도우가 있을 거고 맥이 있을 거고 리눅스가 있을 거고. 자, OS는 누구의 명령을 받아요? 사용자. 자, 우리가 바탕화면에 롤이라는 아이콘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는데 얘를 실행을 하려고 해. 그러면 운영체제는 롤을 실행해야 되는구나 라는 거를 적절한 명령으로 누구한테 명령을 한다? 메인보드한테 가는 겁니다. 그럼 메인보드는 또 말을 하죠. 그럼 일을 하기 시작하는데 CPU가 어떤 명령을 날리는 데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런 데이터 좀 가지고 와봐 하면은, 자, CPU가 어떤 명령을 날리고 응답하는데 몇 초 걸린다? 자, CPU 기준에서는 체감상 2년 정도 걸리는데 CPU는 굉장히 빠른데 그에 비해서 하드디스크는 느리다. 자, CPU는 데이터를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거다 그럼? 자, 하드디스크 때문에 지연이 된다. CPU가 아무리 좋아도 속도가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게 뭐다? 램이다. 자, 램은 이것도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장치인데 하드디스크처럼 이제 기계식하고 클래식한 방식이 아니고요. 전자식이에요. 자, 램은 이렇게 생겼어요. 램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램은 이렇게 생겼어요. 전자식이에요. 그러니까 대략 설명하면은 이제 이 하드디스크보다 램이 한 2만 배 이상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CPU 입장에서는 램과 같이 일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왜? 더 빠르니까. 자, 물론, 자, 롤이라는 게임을 까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데이터가 1기가라고 한번 가정을 할게요. 자, 1기가가 다 올라가지 않아요. 그 1기가 중에 뭐 이미지 파일이 있을 거고 또는 뭐 동영상 파일이 있을 거고 그런 게 싹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요 안에 핵심적인 로직만 올라가요. 그럼 여기 롤만 올라갈까요? 아니죠. 자, 브라우저. 그 다음에 뭐 음악 같은 거 들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등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우리가 보통 지금도 보면은 제가 이런 메모장 하나 켜놓고요. 지금 크롬 켜놓고요. 이 줌이라고 하는 비대면분들 들어오실 수 있게 하는 이런 프로그램 하나 켜놓고요.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켜놨어요. 그리고 여기 녹화하는 녹화 프로그램도 켜놨어요. 자, 우리가 보통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켜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크기가 크면 좋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크기가 작으면 안 되나? 상관은 없어요. 자, 브라우저를 우리가 쓸 때 1기가가 필요하고 음악 듣는데 2기가가 필요해요. 자, 말이 안 되긴 하는데 일단 설명을 좀 한번 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은 롤이 1기가를 잡아먹고 브라우저가 1기가를 잡아먹고 음악 플레이어가 2기가를 잡아먹어요. 근데 여러분의 램은 4기가짜리야. 근데 위에 있는 걸 다 돌리려면 몇 기가가 필요하다? 5기가다. 그쵸? 자, 요거 우리가 필요한 건 이만큼인데 우리한테 주어진 건 이만큼밖에 없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은 해요. 자, 4기가라고 하면은 정말 4기가밖에 못 들어가요. 자, 비율을 한번 들어드리면은, 자, 저랑 제 지인들 해서 한 12명이 있어요. 이 12명이 자, 서울로 올라갔어요. 서로 다른 이유로 올라갔는데 이제 처음에 돈이 없어서 요만한 방을 같이 쓰기로 하는데, 자, 이 방은 이제 원래 한 명이 잘 수 있는 곳이야. 한 명이 이렇게 누워서 잘 수 있는 곳인데 정말 노력하면은 네 명이 잘 수 있어요. 뭐 이렇게 자거나 그렇죠? 가로로 뭐 이런 식으로 자면 네 명이 잘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이제 이 12명이라는 사람이 잘 수가 있나요, 없나요? 잘 수가 없어요. 근데 12명이라는 사람이 자는 거는 불가능하진 않아. 왜? 자, 4명씩 쪼개면은 타임이 3개로 돌아갈 수가 있어. 자, 몇 시부터 몇 시엔 너네가 자고, 몇 시부터 몇 시엔 너네가 자고, 몇 시부터 몇 시엔 너네가 자. 하면서 쪼개서 자는 거야, 8시간씩.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도 들어오는 요청이 이만큼인데 우리의 램이 한계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런 거를 이제 시간을 둬서 시분할이라고 합니다. 그게 우리한테는 이제 굉장히 짧아서 그렇지, 얘가 이제 적당한 시간을 누구한테 할당해준다? 여기한테 할당해주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하다가 살짝 빠져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살짝 빠져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살짝 빠져주고. 그러니까 얘네들끼리 서로 합리적인 시간을 가지고 나눠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가 조금 오래됐다라고 집에서 느꼈을 때,
뭔가 프로그램을 많이 실행하면은 이제 뭐 음악이 가끔 끊기거나 우리가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잠깐 버벅거리거나 또는 브라우저를 켜서 뭔가 막 보고 있는데 버벅거리거나 그런 건 왜 그렇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다. 근데 이제 램이라는 게 크면은 이런 걸 안 해도 돼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왜 제가 이렇게 램이라는 거를 설명을 하냐라고 하는데 우리가 다뤄야 될 도구가 램이다. 자, 램은 메모리라고도 합니다. 램은 메모리라고도 부르는데 여러분이 int a라고 하는 순간 뭘 한 거예요? 자, 4바이트를 쓴 거예요. 4바이트를. 자, 여러분이 만든 이제 최종 결과물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를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프로세스라는 게 됩니다. 프로세스라는 거는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말해요. 여러분 로직 안에서 이제 int a 해서 120이라고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은 하드디스크에 생기는 게 아니고요. 자, 램 안에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램이라는 거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써야겠죠. 램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으면은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한 거 있죠. 막 버벅거리거나 이런 것들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 자, 사용자가 뭘 실행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적의 메모리를 사용을 해야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이제 우리가 하기 위해서 어떤 기법을 배울 거고 지금은 이 램이라는 거에 대한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다. 자, 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했는지 알려준 거고 자, 여러분들은 이 문제를 이제 풀어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 올려놨습니다. 자, 이거 풀어볼게요. 일단 1번 문제를 가져와서 여기다가 한번 넣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3.14를 넣고 저장을 하는 건데 첫 번째에 이제 int i라는 변수에다가 실수를 넣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패를 합니다. 두 번째는 자 float이라고 하는 타입의 이제 자료형을 썼는데 자 3.14까지는 여기까지는 맞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잘못된 거는 뭐냐면은 자 %d는 정수를 그러니까 보시면은 %d는 데이터를 int로 해석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치환될 값은 정수가 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실수를 넣고 있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자, 이거를 지워주고 자, 플롯 하고 f는 3.14 하고 뒤에 f라고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좋아요. 자, 플롯을 리터럴로 명시해 주시는 거죠. f 붙이기에다가 플롯이라는 걸 쓸 때. 그리고 나서 printf 이제 요거는 세 번째 시도가 되겠죠? 자, f의 값은 %하고 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만 출력하고 싶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F 넘겨주고 자,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입니다. 실행하면은 3.14 잘 나오죠, 그죠?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한 번에 하고서는 올려드릴게요. 요거는 자, 요거 일단 주석 달고 자,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자, 200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출력하래요. 자, 200을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출력하려면은, 뭐 타입이 있겠지만은, 인트를 써도 상관없겠지만은, 이제, 자, unsigned 캐릭터하고 i는 200 이렇게 넣으면 돼요. 자, printf, 요 unsigned 타입을 출력하고 싶을 때는요, %u를 씁니다. 그 다음 i 출력하면은 200 잘 나오죠? 이렇게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21억을 효율적으로 저장을 하래요. 21억 효율적으로 저장하고 출력 어떻게 해요? 자, int s에다가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이죠? 자, int는 32비트로 약 마이너스 21억에서 플러스 21억까지가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 자, printf. 자, 출력하면은 잘 나오죠. 21억. 자, 그 다음에 22억 출력하래. 그러면은 자, 요거 복사하고 이렇게 복사합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printf 출력은 %, U를 적어주면 돼요. 하면은 출력 잘 되죠? 이거 그럼 빼는 것 같은데요. 출력 잘 됩니다. 자, %U는 unsigned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이죠. 이제 400억 저장하는 거. 400억을 저장할 때는 이렇게 적어야 돼요. 롱이라고 적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이렇게 하고 LL. 자, printf 요걸 요 숫자를 출력할 때는 %LLB라고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X. 그러면 아이고. 온라인 실행기에서 잠깐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잠깐만요. 내가 여기다가 뭐야 이거 이렇게 넣어줘야 되는데 내가 잘못 넣었네. 응? 잘 나오는데 여기선 안 나오네. 일단은 보시면은 이거 제가 좀 이따 오류가 왜 나는지 알려드릴게요. 일단 여기는 오류 없이 오른쪽에 보시면 400억 출력 잘 됐어요. 이 부분 제가 앞에다 보려고 %라고 써가지고 저는 그렇게 된 건데 일단 출력은 잘 됐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번 정리해서 올려드릴게요. 정리해서 올려드릴 거고 아무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게 아마 비주얼 스튜디오 자체 문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안쪽에 있는 문제랑 일단 요거는 제가 정리해서 한번 올려드릴 거고요. 여기까지 하고 식사하고 오시면 될 것 같아요.